7거래일째 쉼없이 오르고 있는 코스피가 장 막판까지 2%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크게 올라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와 지방 부동산 경기 악화 속에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직접 사들이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면 대출 총량 제한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국내 일자리 수가 6년 만에 가장 적게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와 40대에서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들어 처음 20개 은행장을 소집해 은행의 내부 통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원장은 특히 우리금융에 대해 임종용 현 회장이 임기를 채워 부당대출 등의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상승세가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평소보다 더 큰 2%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면서 장중 한때 2,68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증시 구원투수로 등판한 연기금이 33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마감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 흐름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1.7%가량 오른 2,670선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400억 원 넘게, 기관이 7,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큰손 연기금은 어제까지 32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데 이어 오늘도 7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의 국내 반도체주인 삼성전자는 3% 넘게 오른 5만 8천 원 선 후반에, SK하이닉스도 3% 넘게 오른 21만 7천 원 선 중반에 거래 중입니다.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 기대감 등을 반영해 1.68% 오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0.5% 넘게 오른 770선 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환율과 아시아 증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후 2시 5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어제와 비슷한 1,439원 50전에 거래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시장을 움직일 만한 지표를 찾지 못하고 1,440원 인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엇갈린 흐름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3%가량 떨어진 39,160선 초반에, 홍콩 항생 지수도 0.5%대 떨어져 22,850선 중반에 거래 중입니다. 대만 갑건 지수도 0.2%대 떨어져 23,610선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만 0.5% 오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원자재 값의 상승과 고금리,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지방을 중심으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범부처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고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대출 완화 대책까지 담겼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용배 기자, 눈에 띄는 대책들 짚어주시죠. 네, LH가 분양가 미만 가격으로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3,000호가량 사들입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도 상반기 내 출시 지원합니다. CR리츠는 금융권이 부실 위험이 있는 부동산 대출을 리츠에 넘기면 리츠가 이를 정리하면서 시장 안정을 돕는 구조인데요. 또 정부가 강조해온 조기 집행도 언급됐는데요. 20조 원 넘는 국토환경 분야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집행률을 상반기 70%까지 끌어올립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사업으로 3개 지역 철도 지하화에도 속도를 냅니다. 부산과 대전, 안산이 해당 지역이고요. 도합 4조 3천억여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상반기 내 기본 계획을 세운 뒤 구체적 추진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용인 반도체 관련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내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중 보상에 착수합니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산업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 제한구역 해제 총량에 예외를 두는 국가지역전략사업도 다음 주 선정됩니다. 네, 또 건설사 지원 대책도 나왔던데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산정기준 개정 시점을 앞당겨 공사비를 현실화합니다. 그간 원자재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건설업계의 지적을 신속히 수용한 겁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도 수도권은 절반, 비수도권은 전액을 깎아줍니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절차는 간소화되고 인허가를 지원해주며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의 최대 1.3배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다음 달 발표됩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인센티브를 받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수요를 억제하며 지방에서만 부양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올해 예고됐던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완화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정동진 기자, 우선 은행이 받는다는 인센티브의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은행들이 지방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주담대에는 매매 목적의 담보대출, 잔금대출, 중도금대출, 그리고 전세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은행이 지방의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이를 은행별로 연초에 수립한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인데요. 은행들은 지방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늘릴 경우 가계대출을 기존 목표치보다 더 많이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과 수도권에 대한 여신잔액 비중을 관리해 자금이 지방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거는 은행에 대한 혜택이고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없습니까? 네, 정부는 악성 미분양으로 알려진 지방 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의 우대 금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 건설 경기 상황을 봐가며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비율 등을 4월에서 5월 중 발표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는데요.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치권의 DSR 완화 주장에 실효성 측면에서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렇게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대책이 등장한 가운데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값 흐름이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영향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시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서울, 특히 강남과 가까운지 여부가 격차를 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 지역 중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던 건 과천인데요. 지난해만 17.2% 올랐고 2년간 상승률도 38%에 달했습니다. 과천 다음으로는 성남 분당구가 8%대, 수정구 7%대, 하남 6% 순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서울과 거리가 먼 평택과 안성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인 이천을 비롯해 포천, 용인, 처인구 등도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전체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년 새 1.85% 올랐습니다. 경기를 벗어나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인 비수도권 전체는 지난해 1.34%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세종의 실거래가 하락폭이 3.71%로 가장 컸습니다. 광주도 3% 넘게 하락했고 대구, 제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심지어 서울 안에서의 격차도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1년 새 8.02% 올랐지만 지역별 온도차가 컸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12.4%로 서울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성동구가 11%, 강남구 10.7%, 마포구 9.9%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도봉구와 금천구 상승폭은 각각 1.1%, 1.2%에 불과했습니다. 노원구, 관악구도 2%대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강남과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서울 내에서도 가격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건설 부동산을 비롯한 경기 전반의 악화로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 수가 지난해 3분기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 수에 더해서 일자리의 개수에서도 청년과 중년의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자세한 수치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24만 6천 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018년 3분기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인데요.
특히 20대 이하에서 14만 6천 개, 40대에서 6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두 연령대 모두 201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크게 감소했는데요.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27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고 50대와 30대는 각각 11만 9천 개, 6만 6천 개 늘었습니다. 네, 청년과 중년이 이렇게 유독 어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고용이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분기 건설업 일자리는 4만 7천 개 줄면서 3분기 기준으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2만 8천 개가 40대 일자리였습니다. 전체 산업 중 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 일자리는 2만 1천 개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한편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는 13만 8천 개 증가하며 가장 크게 늘었는데 이 중 60대 이상이 11만 4천 개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임종용 회장이 임기를 채우고 문제를 직접 수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 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현장에 나갔던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이복현 원장이 임종용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임 회장이 사태를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금융의 거버넌스 유지와는 별도로 금융당국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도출과 이후 자회사 편입 허가 여부, 증권사 인허가 문제 등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꾸로 행장님,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직을 걸고 이 체질 개선을 하고 이거를 환골탈퇴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금융지주가 현 회장의 연임을 앞두고 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던 걸로 듣긴 했으나 그런 부분이 미리 주주나 소비자들과 공표나 공유가 됐었으면 좋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벌인 불법 대출 사고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들과 관련해서는 은행들 대출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가 앞서 두 차례 떨어졌고 보통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금리 인하가 소비자들에게까지 전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1분기부터는 작동을 해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엔 3, 4월부터 가상금리가 지나치게 내렸다가 연말에는 또 지나치게 올랐는데 이번 달 중에 정책금융의 방향성이 확정되면 작년과 같은 가상금리의 큰 변동성을 안 생길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 내에 조금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도 이복현 원장은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금융권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보험회사들의 중요 수익성 지표 중에 하나가 보험 계약 마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 계약을 통해서 보험사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지표인데요. 그런데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이 마진 확보에 더 주력하는 행보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상과 그 이유까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우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DB생명의 실속 N 7대 질병 진단 특약에 대해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생명보험사 보험상품 중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 인정 사례입니다. 해당 특약은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등 7대 질병에 대해 고객이 선택한 총 보장 횟수에 따라 먼저 발생하는 N번을 보장하는 신규 진단 특약인데요. 고객이 선택한 보장 횟수를 보장한다는 이 새로운 급부 방식으로 특허권을 인정받은 겁니다. 과거 보장성 보험은 손해보험사들의 주력 상품으로 여겨졌으나 생명보험사에서도 출시를 계속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보장성 보험 상품에 있다는 건데 전체적인 계약의 추이는 어떻고 또 왜 이런 양상을 보입니까? 네, 전체 생명보험사들의 보장성 상품 계약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77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이는 보험계약 마진 때문입니다. 보험계약 마진은 새 회계 기준인 IFRS 17 제도에서 보험사들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데요. 미래에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저축성 보험은 부채로 인식돼 마진 확보에 불리하지만 보장성 보험은 그 반대입니다. 또 보장성 보험 판매가 확대돼 마진이 증가하면 보험 수익이 늘고 그에 따라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 여력 비율도 상승할 수 있는데요. 생보사, 손보사 가릴 것 없이 보장성 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 주요 타이어 생산 기업들이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립니다. 최대 7%까지 가격이 오르는데 안 그래도 비싼 타이어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인 인상의 시기와 폭 전해주시죠. 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다음 달 1일부터 타이어 공급 가격을 인상합니다. 승용차에 사용되는 타이어가 최대 7% 오르고요. 트럭이나 버스에 사용되는 타이어도 한국타이어는 최대 6%, 금호타이어는 최대 5% 올립니다. 또 한국타이어의 경우 소형 트럭에 쓰이는 타이어도 2에서 3%가량 올릴 방침입니다. 넥센 타이어도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 가격 인상은 거의 확실한 분위기입니다. 타이어 가격이 오르는 건 지난 2023년 이후 2년 만인데요. 일단 타이어 공급 가격은 올랐지만 대리점이 이걸 기준으로 얼마나 올릴지는 대리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 말고 완성차 업체에 보내는 가격도 오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이어 가격 인상은 대리점을 비롯한 소매업체들과 버스, 택시 운송업체나 정비소 등이 해당합니다. 현대차나 기아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은 보통 자동차 모델을 두고 장기간 공급 계약을 맺기 때문에 중간에 가격 조정이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타이어 업체들은 이번 가격 인상을 천연 고무 가격이 오른 점과 또 환율이 높아지면서 물류 비용이 상승한 점을 골랐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불안정한 환율 상황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소매업체들과 소비자들이 지게 됐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환경부가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세탁세제를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허용한 화장품과 세정용품의 리필 판매도 무용지물이 된 만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네, 세탁세제 소분 판매 규제가 완화된다고요. 네, 환경부는 액체형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 제품을 소량의 리필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걸 내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정부는 샴푸와 린스, 바디 클렌저 등을 리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품군이 확대 적용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일회용기와 포장재 소비를 줄이자는 친환경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소비자와 업계의 호응을 얻지 못하며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적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같은 맥락에서 환경부가 전국적인 의무화를 추진하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지적에 결국 업체 자율로 돌렸고 종이 빨대 도입은 친환경 효과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며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소분 정책은 업체들이 오히려 운영난을 겪었다고요. 네, 대기업들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관련 사업을 벌였지만 얼마 못 가 줄줄이 철수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리필 용기에 원하는 화장품을 담으면 무게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리필 스토어를 운영했지만 3년도 안 돼 문을 닫았고 이마트도 리필 매장 13곳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말 모든 매장을 접었습니다. 소비자의 호응이 적은 데다 영세업체의 경우 리필 매장에 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점도 사업 확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에서 마일리지 좌석이 대거 풀립니다. 1조 포인트 가까이 쌓인 마일리지의 소진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휴가 떠나실 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어느 노선의 좌석이 나옵니까? 네, 아시아나항공은 3월 김포 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좌석 13,000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내달 4일부터 20일 사이 운항하는 총 102편의 김포 제주 노선 잔여석을 마일리지로 판매한다는 겁니다. 편도 기준 이코노미 클래스 5,000마일, 비즈니스 클래스 6,000마일을 공제하는 조건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11월 말 이후 마일리지 좌석 공급을 대폭 늘리면서 이번 물량까지 합치면 37,000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마일리지 가치가 다른 만큼 통합 이후 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마일리지 급매에 가까운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 득실을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네, 봄 초입인 3월은 제주도 여행 균성수기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평일과 주말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이코노미 정상 운임 기준 평균 13만 원, 비즈니스는 17만 원 정도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제휴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1마일은 11에서 12원 정도인데요. 이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이코노미를 6만 원에, 비즈니스는 7만 2천 원에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이코노미 특가 운임은 6만 원 아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직접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추후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될 경우 액면가가 1.1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쿠팡 바로 다음 가는 인터넷 쇼핑몰이었던 11번가가 최근에 중국 이커머스 테무의 순위를 뺏겼습니다. 이에 11번가가 배송이 늦는 입점업체는 판매창을 아예 내려버리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자세한 강화 정책 전해주시죠. 네,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다음 달부터 오픈마켓 판매자가 주문 상품의 발송을 지연시키면 해당 상품 노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판매자 평점을 차감하던 것에서 한층 기준을 강화하는 건데요. 고객에게 배송 지연을 따로 알리지 않고 발송 예정일을 지키지 않은 주문 비율이 30%를 넘기면 해당 상품을 아예 내리기로 했습니다. 11번가 측은 발송 지연으로 인한 고객 이탈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커머스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요일에도 배송하는 등 조금이라도 빠른 배송에 사활을 거는 모습인데요. 네이버와 쿠팡, G마켓 등도 판매자 배송 지연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이커머스들의 추격이 매서운데 지금 시장 판도가 어떻습니까? 네, YG의 리테일에 따르면 최근 2달 업체별 이용자 수 순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테무가 11번가를 제치고 3위에 올라선 건데요. 11번가는 2년 전만 해도 쿠팡에 이어 2위였지만 지난해엔 알리익스프레스에 추월당한 데 이어 이번엔 테무의 3위도 내준 겁니다. 신세계 계열 G마켓이 알리와 손잡고 합작 법인을 만들기로 한 데 이어 그동안 직구 상품만 판매하던 테무는 한국에서 오픈마켓을 열기로 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겠고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중서부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